책 읽어주는 농부, 운수 좋은 날, 현진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겨울날, 동소문 안에 인력 꺾군 김첨지에게 오래간만에 운수 좋은 날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근 열흘 동안 줄곧 공을 치던 터였다. 첫 마수로 문 안에 들어가는 앞집 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렸다. 뒤이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었다. 첫 번째 손님에게서 50전을 받았고 두 번째 손님에게서 30전을 받았으니 아침 대바람에 80전이란 큰 돈이 생긴 것이다. 이 80전을 손에 쥐면서 김첨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했다. 이 돈이면 모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고 알아 누워있는 마누라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 한 그릇도 사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달포 이상 기침을 굴룩거리며 누워있었다.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형편이니 두말할 것 없이 약이라고 전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이 환자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다 체해서 눕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음식을 먹고 싶어 했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먹고 싶다는 타령이었다. 김첨지는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하고 무지막지한 욕을 하며 야단을 쳤다. 그러나 못 사주는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 있게 되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온 천하를 얻는 듯 했다.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오는 3살배기 개똥이에게도 죽을 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첨지의 행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동광학교 문을 돌아서 나오는데 인력거 하고 부르는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하고 물었다. 김첨지는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며 뜸을 들였다. 이 우중에 그 먼 곳을 가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우선은 손님이 줄을 서 있는 이 행운이 조금은 불안해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자기를 붙잡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첨지가 집에서 나오려니까 아내는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지금 김첨지의 눈앞에 아내의 경련적으로 떠는 손과 유달리 큼직한 눈과 그리고 아내의 울듯한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학생의 재촉에 김첨지는 이런 50점만 줍시오 하고 말하고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액수에 놀랐다. 그런데도 학생은 인력거를 타며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하고 재촉하였다. 김첨지는 그 학생을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정말로 거금 이런 50전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그날의 행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여자 손님이 인사동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그는 그 값으로 60전이 더 생기게 되었다.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잇따른 행운에 김첨지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어서 서둘러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귀가하던 김첨지는 선술집 앞에서 친구 치삼이를 만났다. 그는 이미 선작이 있었다. 그러고도 김첨지를 보고 술 한잔 사라고 했다. 김첨지는 선선히 치삼이의 말을 받아들였다. 선술집에 들어간 그는 추어탕에 곱빼기 석잔의 술을 마셨다. 김첨지는 치삼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거듭 심하게 술을 마시고는 취해서 횡설수설했다. 그는 돈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마음의 갈등을 드러냈다.
웃음과 울음을 섞어가며 그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하며 주정을 했다. 치삼이는 김첨지의 말에 불안을 느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김첨지는 아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꽃배기 한 잔씩 더 먹고 선술집을 나왔다. 굳은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 가지고 집에 이르렀다. 김첨지가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무시무시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아내의 쿨룩거리는 기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김첨지는 대문을 돌아서며 전에 없이 이 난장 말질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 하고 고함을 쳤다.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환자의 몸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는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아내의 다리를 발길질하며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하고 소통을 쳤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고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울었다. 아니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한 아기는 울었다기보다는 얼굴을 찡그려 우는 신용을 했을 뿐이었다. 김첨지는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보자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가 헝클어진 환자의 머리를 흔들며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하고 소리쳤다. 그러다가 아내의 위로 짙은 눈을 보고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 끝에 목이 메었다. 아내는 죽은 것이다. 김첨지의 눈에서는 닭의 똥 같은 눈물이 떨어져 죽은 아내의 뻣뻣한 얼굴을 아롱아롱 적셨다. 그는 제 얼굴을 죽은 아내의 얼굴에 비비대면서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